안녕하세요. 산울입니다. 사람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없겠습니다만 요즘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부동산 세금에 건보료까지 인상이 되다 보니 가뜩이나 물가 상승으로 가계 생활이 어려워져 돈 한 푼 허투루 지출하기가 목숨만큼이나 겁나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더구나 퇴직 후에 은퇴생활자들에게는 소득이 줄어서 빠듯하게 살아가는데 매달 꼬박꼬박 내야 하는 건보료가 여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건보료 핵심 체크사항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걸 잘 몰라서 여러분들이 건보료를 많이 내고 계시는 분들은 끝까지 잘 시청을 해보시고 반드시 본인의 재산, 소득사항을 체크를 하셔서 가계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강의에 앞서 건보료와 관련한 중요한 질문 내용 몇 가지를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행복탐님께서 주신 질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직장 외 소득은 금융소득일 경우에 세전 2천만 원인가요? 세후 2천만 원인가요?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게 되면 세전 금액이 되겠습니다. 즉 금융소득이라는 것은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을 가리키는데요. 연소득 2천만 원 이상자는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겠고요. 직장 가입자는 건보료 추가 부담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금융소득 얘기가 나온 김에 금융소득,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자 배당 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 자격이 상실되겠고 직장 가입자는 2천만 원 이상 금액에 대해서는 건보료를 추가로 부과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금융소득에 대해서 반드시 체크를 하고 넘어가셔야 될 사항은 세전 금액이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며 부부의 금융소득은 합산 부과를 하겠습니다.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2천만 원의 금융소득이라는 것은 세금을 떼기 전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부부의 금융소득은 A와 B 부부 합산해서 건보료 부과를 산정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세금 상식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면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자나 배당소득이 2천만 원 넘어가는 경우에는 상당히 주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자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금융기관에서 발생하는 이자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예금이자나 채권증권이자 등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사항으로 알아주실 사항은 이자소득은 세금 과세 방식에 있어서 분리과세를 채택하고 있으며 기본세율 14%와 지방세 1.4%를 더해서 15.4%가 부과되겠습니다. 다음은 배당소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배당소득이라는 것은 주식 및 출자금에 대한 이익이나 잉여금의 분배금이 해당이 되겠는데요. 예를 들자면 삼성전자 주식 배당금 또는 미국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테슬라 또는 애플 등에 투자한 배당금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배당금은 국내 해외 주식 배당금 모두가 포함이 되겠고요. 해외 펀드, ETF, ELS 차익도 배당금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끔 여러분들께서 배당금이 건보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 차익에 대해서 배당금과 관련이 있느냐고 질문을 하시는데요. 주식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되며 건보료와는 전혀 무관하겠습니다. 그리고 배당소득 역시 분리과세로서 15.4%의 세율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주식 투자자 중에서 배당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배당금에 대해서 연간 2천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합산과세와 건보료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배당금 한도 관리에 특히 유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건강보험료 부부 합산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부부 중 한 사람이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피부양자 조건에서 둘 다 탈락되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답변을 드리자면 건보료 부과는 부부의 소득과 재산이 함께 합산이 되지만 요건 충족은 부부 별도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각기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저희 산울TV는 정부의 부동산 세금, 주식, 생활제도의 정책이 바뀔 때
각종 유익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보험료 부부 합산 영향을 남편과 아내 별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고 재산 요건을 미충족하는 경우에는 아내가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이때는 남편만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겠습니다. 또한 반대로 남편이 소득 요건을 미충족하고 재산 요건을 충족했을 때 아내는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한다면 부부 모두가 자격 상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남편의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부부가 피부양자 조건에서 함께 탈락이 되겠습니다. 피부양자 재산 소득 요건은 재산 과표 5억 4천을 초과하고 연소득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데요. 실제 계산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A 부부의 남편은 소득이 연간 1,500만 원, 재산 과표가 7억, 또한 아내는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했을 때 이때 남편의 재산 과표가 7억으로서 5억 4천을 초과하기 때문에 소득은 1천만 원 이하가 되어야 되는데 이때 남편의 재산 과표가 7억으로서 5억 4천을 초과하기 때문에 소득은 1천만 원 이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1천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소득 요건이 미충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남편의 소득 요건이 미충족 시 부부가 함께 피부양자에서 탈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보료 부과 기준이 되는 재산, 소득, 자동차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재산은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전세, 월세 금액이 되겠으며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 근로소득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는 잔존가액 4천만 원 이상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는데요. 구입 연도나 배기량에 상관없이 구입 금액의 최초 등록 기준 연도별 잔존 가치율을 곱하면 자동차의 부과 기준이 되겠습니다. 또한 건보료 부과 기준의 소득에는 부동산 임대 소득과 사업자 등록이 없는 자유직업자나 프리랜서 등의 모든 소득이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보료 부과가 되는 연금 소득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적연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는데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연금 소득 중에서 제외되는 연금 소득은 기초연금이나 유족연금, 장애연금, 사적연금이 되겠는데요. 특히 사적연금은 IRP, 개인형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 ISA, 장기저축보험이나 비과세 종합저축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년 9월부터 시행되는 건보료 2차 개편에서는 연금 소득 2천만 원 초과자는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게 변경되었기 때문에 연금 소득을 매월 167만 원 이상 받는 분들은 피부양자 자격 조건에서 탈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장가입자의 급여외 소득 건보료 부과 체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직장가입자가 급여 외의 이자나 배당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 발생한 금액 중에서 2천만 원을 차감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건보료 추가 부담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가끔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직장 가입자의 급여의 소득도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나요? 라고 물어보는데요.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건보료 해당 금액은 근로자 본인이 전액 부담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세청의 소득자료 건강보험관리공단 통보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납세자가 매년 6월 말까지 국세청에 신고한 직전 연도 기속분 소득금액을 국세청은 확정을 해서 10월 중 공단에 통보를 한 후에 11월분 보험료부터 반영이 되겠는데요. 세금이 많으면 건보료도 자연히 많아지기 때문에 매년 5월 종합소득 확정 신고 시에 본인의 소득을 가능한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신고를 해야 건보료도 자연히 줄어들게 되는 것이며, 또한 특히 주의하실 사항으로는 불필요한 사업자 등록은 과감히 휴업이나 폐업 정리를 하시고, 사업자 등록 발급 시에는 인정이나 체면에 얽매여서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하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소득이 단 1원이라도 발생을 하게 되면 피부양자 조건에서 탈락을 하게 되고, 사업자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를 한다든지 또는 사업이 중단된 경우 휴폐업을 하지 않게 되면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재산과표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재산과표는 재산세 과세 표준과 동일한데요.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공시가격, 시가표준액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공정시장가격 비율 60%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2억 5천의 시세 아파트에 대해서 공시가격을 결정을 해보게 되면 실질거래가액의 70% 내에서 공시가액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70%를 곱하고 거기에 공정시장가격 비율 60%를 곱하게 되면 5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실질거래가액의 약 42% 정도가 건강보험료 재산과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소득 요건이 총전의 3,4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로 대폭 줄어들었는데요. 앞으로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소득 관리를 매우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유지 및 탈락 시 대처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산과 소득을 줄여주는 방법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새로운 직장 가입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취업을 통해서 직장 가입자가 된다거나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를 법인을 설립한 후에 본인이 그 회사의 직장 가입자가 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또한 다니던 직장에서 실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이미 계속 가입 제도를 활용을 해서 실직 후 3년간 직장 가입 시에 낸 동일한 금액으로 건보료를 납부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건보료 무서워서 국민연금 조기 수령해야 할까 하는 문제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일부 언론과 유튜버 분들께서 피부양자 자격 요건 유지를 위해서 국민연금 조기 수령을 거론을 하는데요. 정부는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계속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건보료 3차 개편이 이루어진다면 연금 소득의 범위를 더욱 축소할 수도 있겠습니다. 평생 받아야 할 연금을 일시적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기 수령하는 문제는 매우 신중하게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기 수령 시 연금액이 큰 폭으로 삭감되기 때문에 앞으로 인간의 평균 수명이 계속 길어지고 있는데 조기 수령 연금을 선택할 때 평생 기간을 따지고 본다면 엄청난 손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기타 건보료를 효과적으로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기존에 강의했던 내용을 첨부를 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보유 재산가액을 축소를 하셔야 되겠는데요. 주택이나 부동산 등을 별도 세대로 구성된 직장 가입자의 자녀 등에게 증여를 한 후에 부모는 그 집에서 전세 거주를 함으로써 보유 재산가액을 축소할 수 있겠고요. 무주택자나 1주택자는 주택금융부채를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주택구입이나 임차보증금, 전월세 등 채무액은 건보료 산정 시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소득 발생 금액을 축소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득 종류는 사업, 이자, 배당, 연금, 기타 근로소득 등이 되겠는데요. 사업소득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사업자라면 법인으로 전환을 해서 개인의 소득이 법인 소득으로 전환을 시키는 게 좋겠고요.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기장신고 등을 통해서 각종 필요경비를 산입한 후에 소득 금액을 다소 축소시킬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자나 배당소득은 가급적 소득이 낮은 자에게 발생하도록 해서 종합소득세를 낮출 수 있는 것이고요.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직장가입자에게 이자나 배당소득이 발생하도록 소득 귀속자를 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국세청은 매년 직전 연도에 확정된 소득을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소득 금액을 다소라도 축소할 때 건강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에 유리한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의 종합소득세율보다 법인 세율이 세율 측면에서 훨씬 낮기 때문에 유리하겠고요. 부동산 양도시에도 무거운 양도세 대신 법인 세율을 적용받게 되겠습니다. 개인의 소득세를
법인세로 전환을 함으로써 개인에게 부과되는 소득세와 건보료의 절약 혜택을 볼 수 있겠고요. 본인이 법인에 소속이 되면 직장 가입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개인 사업자의 대표는 급여와 퇴직급여를 비용 처리가 불가능하겠지만 법인의 대표이사는 급여와 퇴직급여에 대해서 비용 처리가 가능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통해서 전략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요. 매년 6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7월에 정산되는 직전 본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11월에 건강보험료 조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7월부터 즉시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소득이 줄어든 경우에만 신청을 하셔야 되겠고요. 오히려 소득이 늘어나는데 신청을 하게 된다면 본인에게 매우 불리하겠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6월부터 소급 적용을 받게 되겠고요. 신청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금액 증명원과 가세표준 확정신고서 또 소득세 납부 계산서를 발급을 받은 후에 지역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전화를 하시거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부동산 등 재산 변동 자료를 통한 절약 방법인데요. 국토교통부에서는 2개월 전에 부동산 변동 자료가 발생하게 되면 반영을 해서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매년 6월 말 이전에 부동산을 처분을 했다면 건보료 조정 신청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신청을 해야 할인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등기부등본과 토지 건물 대장 등을 발급을 받으셔서 지역건강보험공단에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변동 자료를 통한 절약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를 사고 팔았다든지 또는 폐차를 한 경우에는 자동차는 지방자치단체에서 1개월 전에 변동 내역이 반영이 되므로 자동차를 폐차했거나 소유 변경 내용이 있다면 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신청 방법으로는 신청 서류는 자동차 등록사무소에 가셔서 자동차 등록 원부를 발급받고 관할 행정기관에서 폐차 인수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세 보증금과 매월 내는 월세도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증금 내역이나 월세가 변경이 되었다거나 또는 부모님이나 친척 집에서 무상으로 거주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정 신청 대상이 되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변경된 전월세 계약서, 등기부등본과 건물 대장, 무상 대여자의 전월세 계약서 사본 등을 관할 기관에 제출을 하셔서 조정 신청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해마다 건강보험료가 꾸준히 인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한 달이라도 건강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재산이나 자동차 또는 소득 등이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즉시 변경 서류와 증빙 서류를 제시를 해서 조정 신청을 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기타 건보료나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유튜브상의 산울TV를 검색해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